안녕하세요,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자, 이제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성균관대학교 계속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실제 발표가 안 떠가지고 정말, 언제 뜨는 거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균관대학교 어머님들 여기 왜 영재교육원을 여기 보내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아시는 부모님들은 아시는 곳이 바로 이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입니다. 원래 이 시작을 할 때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정말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인문사회 역량 토대의 과학 소프트웨어, 철학, 예술 등에 대한 융합과정에 대해서 창의성, 영재성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인데 실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주제에 걸쳐서 배우기 때문에 한 주제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방법, 노하우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이 짱이다. 자, 근데 부모님들께서 오늘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모집 공지 안 보이던데 어디서 본 거야? 저 원장님은 뭐 어디서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라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입학 모집 요강에는요 2019년도께 올라와 있고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들어가야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우리가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클릭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면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의 모집 공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이 모집 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명을 뽑는지 그 인원 우리 체크해보면 2024학년도 기준으로 된 학년을 우리가 토대로 초등 영재는 48명을 뽑고요. 중등 영재는 16명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서 제가 보고 빙그레 이게 웃게 되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24학년도 기준 학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은 지금 현재 3학년입니다. 3학년이 16명을 선발한다라고 공지가 났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선발을 하지 않는 서울교대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던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만약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원한다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해서 각각 학년마다 16명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중학생들은 지원 못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여기 요거는 오타. 자, 그런데 부모님 원래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이 중등부 모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배제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인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머님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여기 서울권에 있는 영재교육원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초등부에 집중되어져 있는 영재교육원과 중등부에 집중되어져 있는 영재교육원으로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 이제 서울교대하고 이런 성균관대학교는 중등 영재원까지는 하지만 모집 선발 부분에서 중학생을 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이고요. 서울대하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선발이 초등학교 6학년 중1이기 때문에 중학생에 대한 부분들의 선발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집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못 늘리고 이제는 그레이드로 구분을 갖다가 해서 학생들 모집을 갖다 할 거기 때문에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에 이 지원을 할 땐 본인이 영재교육원에 다닌 흔적이 있어야 그 부분에 다음 영재교육원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1단계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은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GED로 접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우편물로 제출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9월 15일까지 온라인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마감이 되어지지만 우편물 제출은 9월 18일 월요일 소인까지를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 제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전형 방법에서 온라인과 우편물에 대해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온라인에서는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총 그래서 4가지. 하지만 우편물로 보낼 부분에 대한 거는 1차 전용로 입금 확인증과 네, 사회통합 대상자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네, 생활기록부 2, 네, 사본에 대한 한부를 보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편물로 보내야 될 서류가 네, 적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면 이 사회통합 대상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우리가 제출을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편물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생활기록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부모님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할 때 꼭 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한 분, 두 분은 나오시더라고요. 바로 뭐냐? 1차 전용료 입금 확인증을 네, 출력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금 확인증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사진으로 찍어 놓으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류하고 같이 동봉해서 네,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정원의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10월 29일 일요일 날 네, 다면평가를 네, 실시합니다. 네, 이 다면평가, 네, 서울권에서는 이 다면평가라는 말을 갖다 쓰는 곳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밖에 없습니다. 인천이나 아니면 저기 전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에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이 이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들과 글쓰기, 에세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다면평가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네, 준비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상 내가 가서 시험을 본다,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너무 어렵게 준비하거나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전혀 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또 당황스러워서 멀뚱히 있다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제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네, 공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말을 직접 이렇게 해보는 연습들을 하면 다면평가 준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면평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2022년도에 그 인천대 영재교육원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그 영재원 TV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찾으셔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면평가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2단계 전형에 가게 되면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면접과 에세이로 나오는데요. 이 다면평가는 여기서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자소서 관련 사항이 크죠. 근데 여기서 인의, 예지, 인성 역량에 대한 부분을 갖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 답을 할 때 네, 그랬어요.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다들 끊어져요. 근데 그런 면접에 대한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그 질문의 멘트 아래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대한 부분으로 남 또는 내가 속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주어졌을 때 본인의 대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의 자기조절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예행 연습을 좀 하고 가야 돼요. 안 하고 가면 이 성균관대 면접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다. 왜 어려우냐? 단순하게 자소서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의예과 준비하는 아이들이 MMI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MMI 면접 보는 것에 초등스러운 MMI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초등스러운 MMI를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네, 저희 대치 MSG 영재교육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면평가 에세이입니다. 창의 인성 부분에서 창의 융합 영재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영재교육원의 시험평가 항목과 같은 목록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에서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학 토론대회, 과학 페어에 주제들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연습을 한다면 조금 더 도움 있게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원래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글쓰기, 즉 에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 말은 굉장히 쉬운 용어이지만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학생은 현장에서
매우 당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의 글쓰기 연습을 좀 연습하고 가야 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자, 여기서 본부장님 문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일까요? 제가 촬영 준비하느라고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사례가 들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답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아까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 또 이렇게 또 빗대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참. 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또 하죠. 글쓰기, 에세이라고. 네,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하실 때는 사실 뭐 1차 서류보다는 네, 2차 이렇게 에세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다면 평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추천서 받을 때는 부모님들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추천서 받는 요령이죠, 사실은. 근데 이 추천서 부분에 대한 거는 잘 받으면 본전이고요. 네, 그다음에 못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네, 이 추천서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더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이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거는 어머님들이 추천서를 받으러 가실 때 또는 우리 제자가 추천서를 받으러 갈 때 먼저 준비도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니 추천서를 받으러 가는데 우리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내 담임 선생님이니까 내 수학 선생님이니까 내 과학 선생님이니까 나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학생이 수업을 받을 때 그 기억에 했던 그 시간대에 대한 부분은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그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대회에 대한 부분들은 뭘 참여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어느 영재원을 준비를 하던 간에 교사 추천서를 받을 때는 좀 태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포트폴리오를 먼저 준비해서 선생님들에게 예의 있게 이렇게 가져다 드리세요. 네, 아이에 대한 부분에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에게 정보를 드리는 거는 당연하지 않나요? 이걸 정말 잘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약삭 빠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정말 집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 예의 있게 가져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그런 어떤 결과물, 즉 영재원에 대한 합격률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내 외에 참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가져가시고 그 선행학습에 대한 정도 목표도까지 다 적어주세요. 보통 A4지 한 페이지나 아니면 A4지 많으면 단면으로 2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여기 활동 내역에 대한 부분에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리어 파일에다가 다 껴서 딱 이렇게 한 권으로 가져다 드리세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서 가지는 그 위상, 또 달리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재학교나 다른 특목고에 입시에서도 오히려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관심이 더 많이 가게끔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팁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통해서 또 서울대, 연대, 서울교대 이런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을 8월 23일 오전 10시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대비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대치사동 주민센터 5층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예약 인원 딱 정말 98명이고요. 어머님들께서 그날 오셔서 정보를 갖다 받으실 부분들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준비도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실제로 이 영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수업, 강의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작년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저희가 많이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올해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기출문제 못 받아보셔서 기출문제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거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설명회를 제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면 설명회를 오면 부모님들이 일찍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왜 가시지?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보가 부족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가 한 번 더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만약에 설명회에 참가를 원하신다, 아직 신청 안 하셨다고 한다면 네, 제 핸드폰으로 네, 아이의 이름, 그다음에 학교, 학년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답신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2024학년도 모집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공고난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진행되어지면서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영상 준비해서 올해 새롭게 리뉴얼해서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